일단 공부방을 처음에 오픈을 하고는 계속 힘들었어요. 몇 달 동안. 아이들이 확 늘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냥 과외를 하던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여기를 시작을 했는데 공부방을 차리면 뭐 학생 문의가 더 오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정말 쬐끄만해요. 딱 방 한 칸 있는데 여기에서 40명을 넘게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도 없고 상가도 없고 집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업 비용은 정말 100만 원으로 지금 이 상황을 만드신 거잖아요. 와, 너무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목학원입니다. 오늘은 공부방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신 원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종로구에서 영어 공부방을 하고 있는 경미나입니다. 네, 경미나 원장님. 네, 종로구에 여기 동네가 굉장히 예쁘고 근데 제가 놀랐던 게 상가가 없어요. 네, 그리고 아주 작은 빌라더라고요. 그런데도 공부방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좀 시작보다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위치가 좋고 환경이 좋은 곳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위치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어떤 비결을 갖고 있는지 오늘 좀 다 공개를 해주실 거죠? 네, 먼저 경력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과외부터 시작해서. 과외부터? 그래서 영어 교육을 한 거는 20년 정도 했습니다. 영어 교육 20년 하시고 그럼 공부방을 오픈하시는 거냐?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어머, 요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유아 그 다음에 초등 이렇게 재원생이 있더라고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초등생이 30명. 그리고 유치부 친구들이 11명.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께서 공부방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공부방을 하게 된 계기는 원래는 교육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출강을 하고 있었던 원에서 모두 다 그러셨겠지만 학원이나 출강이 다 정지가 됐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그 3개월 동안 수입이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진짜 열심히 강사 일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생각을 들면서 그럼 내 거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누구 밑에 직원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거를 해야겠다 해서 과외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과외 친구들이 어느 정도 모여서는 그러면은 이제 공부방을 해서 과외는 제가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방을 하면 친구들이 올 수 있고 더 많은 아이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부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부방 오픈하신 시기가 언제예요? 2022년 2월이요. 2월. 그럼 1년 한 반 정도 지금 지났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실 창업 비용이 거의 굉장히 조금 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들었을까요? 창업 비용 공개 가능할까요? 창업 비용은 보증금 이제 1,000만 원 들었고요. 보증금 1,000만 원. 그리고 시설 비용으로는 100만 원 들었을까요? 책상 집기. 거기 100만 원. 100만 원 안 든 것 같아요. 그럼 월세는? 월세는 50만 원. 월세 50만 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정말 쬐끄만해요. 딱 방 한 칸 있는데 여기에서 40명을 넘게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도 없고 상가도 없고 집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업 비용은 정말 100만 원으로 지금 이 상황을 만드신 거잖아요. 와, 너무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창업을 하시면서 지금 조금 후회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거를 창업을 잘했던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공부방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 좋더라. 공부방을 하니까 전 좋은 점이 일단 이런 공부방에서 하면 아이들 안전 걱정이 조금 덜 해요. 상가에서 하다 보면 아이들 저는 유치부 친구들이 있어서 화장실 가는 문제나 등하원 하는 문제가 좀 걱정됐었는데 공부방이다 보니까 그런 안전 문제가 조금 덜한 부분이 장점이고 그리고 또 제가 한눈에 아이들 다 케어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출강과 또 이후 전후를 비교하자면 어떤 부분이 좋으실까요? 시간적인 세이브가 너무 많이 되는 게
출강은 오가는 시간이 너무 많았고 길에서 네, 보는 네. 시간이 많았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 네, 시간을 많이 벌고 또 그만큼 또 수업 준비나 이런 거에 알차게 할 수 있어서 네, 수업의 질이 좋아지는 그렇죠. 있어요. 수업 시간은 사실 다 여기 근무지가 여기니까 네. 그게 더 좋고 수익적인 부분도 그럼요. 네, 수익적인 부분도 훨씬 더 좋아지셨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창업을 만약에 다시 한다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다시 하실까요? 아니면은 다시 다른 계획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공부방으로 창업을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넓은 곳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넓은 곳.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질 줄 모르고 저는 최소를 들여서 망하지 말자주의였기 때문에 최소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었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투룸이라던가 뭐 아니면 이렇게 정말 살림집까지 큰 이런 집들을 해서 네, 아이들이 대기할 수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네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곳이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죠? 네.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또 중간에 또 다른 일도 해보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들을 해보셨어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했습니다. 진짜요? 스마트 스토어.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 정말요? 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또 그만두시게 되셨어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시기에 제가 이제 출강을 못 하게 되면서 도대체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러면 돈을 그럼 벌긴 벌어야 되는데 이런 교육업과 상관없는 일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또 친구의 권유가 있었어요. 한번 해볼래 하면서 또 그때 당시 한참 스마트 스토어가 인기였는데 그때 했던 사람들이 투잡으로 직장 다니면서 맞아요.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시도는 또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를 기르면서도 할 수 있다, 뭐 일하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그때 한참 유행이었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했다가 접었습니다. 그럼 얼마 만에 접으신 거예요? 하긴 한 1년은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1년 장기간 하셨는데 수익이나 뭐 일하는 거에 비해서 어떠셨어요? 수익이 생기면 또 물건을 다시 해야 되고 또 처음에 제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생기면 또 다시 물건을 해갖고 와야 되고 반품이 한번 들어오면 마이너스가 엄청 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로 접게 됐어요. 정말 마이너스로 접었답니다. 그쵸, 이 공부방을 진짜 가셨으면 그쵸.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그러게요. 그러면 되게 밝아 보이시는데 그래도 인생에 역경이 좀 있었다면 어떤 역경들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살면서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그 코로나 시기였어요. 일단 경제적인 수입이 몇 달 동안 제로였던 거. 그리고 그게 힘들었던 이유가 저만 위기 같은 거예요. 미리 좀 준비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했던 친구들은 위기를 기회삼아 나가더라고요. 그때 한참 뭐 투자를 한다거나 막 이랬던 친구들은 큰 수익을 얻는데 상대적으로 저만 뒤처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제가 못났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그냥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약간 그리고 내가 중요시 않게 생각했던 부분이 정말 중요했던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진지하게 깨달았고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덕분에 맞아요. 그때 SNS에 보면 진짜 재산이 2배가 되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준비를 못했구나라는 자괴감에 든 거잖아요. 전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살았고 왜 몰랐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의 그 성격적인 장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적인 장점 그 위기를 그냥 넘어져 있지 않았던 거. 위기가 왔지만 그때 저는 자기개발 컨텐츠를 진짜 많이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자괴감만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시기가 3년 정도였잖아요. 저희가 헤어나오는 데까지가. 근데 그 시기 동안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힘들 수만은 없다 생각을 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마인드 컨트롤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해야겠다.
마흔이 되기 전에 마흔이 되면서 새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네. 닥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자기계발서와 영상, 네. 유튜브인데 워낙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유명하신 이제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컨텐츠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하고 아침에 뭐 미라클 모닝이라든가 네. 이런 미션들을 하면서 저를 좀 채워나갔던 것 그 같아요. 전부터 계속 그러면 그런 걸 잘 보시고 미션들도 전혀 안 했었어요. 안 하고 네. 그때 그 이후로만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여기 공부방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네. 네. 어떤 비법으로 여기를 그러면 잘 성장을 시켰을까요? 일단 공부방을 처음에 오픈을 하고는 계속 네. 힘들었어요. 몇 달 동안. 네. 아이들이 확 늘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냥 과외를 하던 네.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여기를 시작을 했는데 공부방을 차리면 뭐 학생 문의가 더 오겠지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고 그러다가 그 이제 자기 개발 때문에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는 와중에 네. 골목학원 유튜브를 이제 우연히 알게 됐고 네. 네, 처음에는 그냥 이런 게 그냥 다 아는 얘기 하는 거겠지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사기 모집을 한다는 네, 광고가 네. 딱 나왔어요. 네, 네. 근데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이거다. 그러면서 이제 골목학원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너무 와닿는 말이 너무 많았고 네, 네. 막 정말 필사적으로 공부하듯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운이 좋게 사기에 사기 함께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사기 몇 턴이시죠? 저 24호입니다. 네, 사기 24호로 활동하시고 계신 원장님이신데요. 그럼 공부반 처음 오픈하셔서 처음에는 원생이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몇 명 정도였어요? 그냥 15명 정도. 계속 15명. 사기 하기 전까지도? 네, 한 두세 네. 명 정도 늘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네. 12명 정도 있다가 공부방을 시작했고 원래 12명을 데리고 시작을 네, 11명, 12명, 네, 그 정도 이제 친구들이 있었었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문의가 1명, 2명 정도만 온 거죠. 골목학원 하기 전에는. 그쵸. 그러면 거의 신규생은 2명, 3명밖에 없었다는 몇 달 동안. 네. 와, 그러면 어떻게 골목학원을 하시게 되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성장을 했는지 네. 좀 알려주세요. 골목학원을 이제 하게 되면서 다달이 주시는 미션이 네. 되게 저한테는 컸어요. 네. 그 이제 여기서 2부에서 저희가 어떤 미션으로 성장하셨는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